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김철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유럽이 급등한 이후에 우리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 선물의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나요? 네, 전일 해외 상품 선물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의 후퇴에 전품모에 걸쳐 일제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증시 상승 랠리의 영향을 받으며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다음 표를 보시면서 전일 발표된 주요국의 경제 지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로존과 미국에서 비제조업 부분 지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유로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하회하며 발표되었고 미국 역시 부진한 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 ISM은 9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6.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정기인 59를 물론 예상치인 57.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데 이어 전일 서비스업 지표마저 부진하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에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뉴욕 증시 및 상품 시장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 선물은 1.72% 상승한 16,659에 마감하였습니다. 전일은 증시 및 상품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재료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먼저 살펴본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금리 인상 지연 전망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날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1%에서 6.9%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이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인 7%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2년간은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키고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며 상품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이 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상이 타결된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또한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시점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연준의 물가 상승의 기대감은 지속적인 고용 지표 호조 때문이었지만 9월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계획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100bp 올리더라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발언에 대해서는 이는 달러 강세가 미국 수출 경기를 죽이는 격이 될 것이라고 위험성을 토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가격 상승에 필요한 충분한 재료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선물 가격이 갤런당 3% 상승하며 전반적인 유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또한 오펙은 러시아가 요청할 경우 시장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유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유가 수요가 증가가 기대되고 그리고 북반구 겨울 시즌에 돌입하면서 남방 공급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강세를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금 공격적으로 원유 수출 단가를 3.2% 인하하며 여전히 국제 유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위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72센트 오른 46달러 25센트의 전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통화 선물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화 상품 시장에서 어떤 전략 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금주부터 한국거래소는 원 위안화 선물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입 무역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상 타국과의 환율이 사업체 혹은 나라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장벽에 투자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율의 특이성 매매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기 좋은 품목들은 역시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인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에는 기본적으로 달러와 대비 각국 통화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주요 통화들의 이종 통화 선물 역시 거래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눈에 크게 띄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소개해드릴 통화 선물은 빅사이즈 기준으로 대략 하루 평균 20에서 30만 건 정도 거래량을 기록하는 최고 인기가 많은 품목들입니다. 우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유로화 선물은 1계약당 가치가 12만 5천 유로화입니다. 틱은 소수점 4자리에서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가를 보시면 유로화 12월물을 1.2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유로당 1.2달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아래 다른 상품의 스펙은 당사 홈페이지 해외 선물 소개란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통화 선물은 계약 단위가 50%인 미니 통화 선물이 있고요. 정확히 계약 단위가 반이고 티카치 역시 반입니다. 여기에 더 적은 증거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통화 선물이 있는데 빅사이즈의 10%의 증거금, 계약가치, 티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사이즈와 마이크로 사이즈 통화 선물은 빅사이즈 품목에 비해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가격 급변동 시에 호가 공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불리한 가격에 체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오니 이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약 5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품들을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가시고 매매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 끝내셨나요?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근데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글로벌의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 통화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와 가치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유로화 역시 역사적인 흐름은 언제나 유로존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된 유로화의 하락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둔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실업률, 제조업 경기 하락세, 몇몇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불투명성 존재에 대한 위기감에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2014년에는 그리스라는 큰 위기가 유로존 위기에 불을 지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두 차례인 6월과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5년 1분기에 저점인 1유로당 1.0463달러를 기록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리스 디폴트 문제에 관련 해결 조짐의 등락을 반복했고요. 미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글로벌 달러와 역량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 통화 약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7월에 보여줬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부터 각국의 둔화된 경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회생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성장에 관련된 지표인 실업률,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합하기보다는 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중통화의 하락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인 듯합니다. ECB 그리고 BOJ라는 글로벌 시장의 큰 통화를 관여하는 정책 결정 기관들에서 연이어 추가 부양 정책에 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준비 중인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과 내일 열리는 정책 결정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이미 일본의 저조한 제조업 시장의 상황과 물가 목표치와의 상당히 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산 매입이라는 깜짝 부양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종 통화 선물들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듯하니 각종 뉴스와 지표를 주목하시며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화 선물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해외 선물 따라잡기였고요. VVIP 게시판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